왜 그런 말 있죠? 아무리 사이좋은 연인이라 해도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은 크게 다툰다고.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전 결혼 준비 내내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이 물 흐르듯 아주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늘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었죠. 그 웨딩홀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웨딩홀 투어 예약하신 장진택, 장예인 씨 되시죠? 아, 네. 그 땡스타 보고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예신들이 막 극찬한 바로 그곳이죠. 아이, 그럼요. 바로 오셨습니다. 예, 역 가깝지요. 웨딩홀 세련됐죠. 음식 맛있지요. 이 가격이 이만한 곳 없습니다. 근데 시기 언제라고 그러셨죠? 네, 저희가 내년 5월 4일인데요. 이 날짜 잡기는 좀 남았는데 웨딩홀이 다들 뭐 이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마침 잘 됐습니다. 11시 탄, 아이고, 요거 한 자리 딱 비어 있었는데. 저희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 10월까지 그냥 스케줄 쫙 차 있는데. 정말 두 분 운 좋으시네. 어떻게? 뭐 예약하시겠어요? 아니 잠깐만, 지금 바로요? 아이, 그럼요. 바로 저 뒤에 또 타임에도 상담 예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약이 찰지 몰라요. 미리미리 선점하셔야죠. 영업 엄청 잘하시네. 할게요, 예약. 그러면 저 예약할게요. 아이고, 네.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식대하고 웨딩홀 대관 비용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실래? 반띵? 네. 반반? 예, 근데 그 양가가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일단 해주세요. 그렇게 무사히 웨딩홀 예약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얼마 뒤 꿈에 그리던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 악몽이 돼버릴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랑 쪽 보증 인원이 안 와서 식권을 지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 200명 보증 인원 제가 채웠잖아요. 심지어 저희 쪽에서 100명이 더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저 신부님 측에서는 보증 인원 100분을 채우셨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신랑분 측에서 보증 인원 100명을 다 못 채우셨어요. 뭐야? 80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분에 대해서 20분에 대해서 이게 식권을 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가격.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아니 뭐 누가 더 오고 덜 오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보증 인원 200명 이걸 채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신부님, 분명히 제가 그때 식대 반반씩 계산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네, 물었잖아요. 묻긴 그렇죠? 했죠. 네. 아니,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때? 예. 그 딱 보고 계약하고 다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약대로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아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반반 내겠다 이렇게 한 게 어떻게 그 계약이 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돈 절대 못 내고요. 그냥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웨딩홀 측에선 각 보증에 따라 모자란 인원을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억울합니다. 정말 웨딩홀 말처럼 보증 인원을 다 채워놓고도 추가로 식권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이건 뭐야? 야, 아니 다 왔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200명 이해가 채웠는데? 이제는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결혼 성수기가 맞아, 되는 맞아. 그렇죠. 네. 요즘에 좀 청첩장 한두 장씩 날라오긴 하던데 이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 A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가 억울하다 이렇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웨딩홀 측에서 결제를 반반으로 하겠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명 각보증 계약 변경이었던 겁니다. 이게 당초 보증 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결혼식 당일 신랑 100명, 또 신부 100명으로 이게 바뀌면서 신랑 측이 그 인원을 100명을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지 않은 하객 10명의 식권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계약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나 또 이 수정 계약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부부가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웨딩홀 측에서 뭐라 그랬냐? 우리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대답을 내놓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추가 식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결혼한 게 저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결혼해서 웨딩홀 측에서 뭐 보증의 보자도 못 꺼내긴 했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친구들 보면 실제로 이 보증 인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이거를 맞아. 여러 번 확인하고 묻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결혼식 당연히 신랑 신부가 가장 주목받는 자리이지만 결혼식의 꽃은 뭐겠어요? 바로 식사죠. 그렇죠. 이제 오신 손님분들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우리 고유의 문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웨딩홀 입장에서는 이 식사를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올 거고 그에 대한 식비는 결제할 거니까 그에 따른 식자재를 음식을 구입해 두겠다라는 준비해달라. 약속이어서 이렇게 보증 인원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네. 각보증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보증. 그러니까 보통 웨딩홀에서 최소 100명은 올게요. 최소 200명은 올게요. 이렇게 200인분을 보증해 놓는 건 일반적인데 네. 각보증이라고 해서 이 200명이 총 합계로 200명이 아니라 신랑 측 인원 100명, 신부 측 인원 100명 그걸 또 그렇게 이렇게 하나? 한 번 또 나누어 둔 거죠. 이건 좀 그런데 그렇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냥 보증 인원 200명이라고 해놓으면 신부 측 하객이 150명이 오고 신랑 측 하객이 50명이 오면 이미 보증 인원을 채운 건데 그렇죠. 우리가 만약 각보증이라고 해서 신랑 측 100명, 신부 측 100명으로 했는데 신부 측은 하객이 200명이 오고 만약 신랑 측에서는 50명만 오면은요 이미 250명 넘어서 2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측은 50명만 왔기 때문에 신랑 측 보증 인원 100명 부족분 50명은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게 무슨 각설탕. 그러네 각설탕 보증이 같은. 뭐야? 아니 신랑이든 신부든 한쪽이 좀 모자랐더라도 결국 보증 인원은 채워졌잖아요. 근데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까? 꼼수예요, 꼼수. 그렇지. 근데 아까 맞아요. 그 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보증의 취지가 뭐예요? 아니 식자재를 미리 충분하게 그렇죠. 준비를 맞아요. 해놓고 이걸 제공을 네.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 보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꼼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웨딩 계약하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 보증 인원 몇 명이세요? 그럼 뭐 200명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약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화 같은 게 오는 거예요. 네. 전화 같은 게 와서 근데 뭐 신랑님 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거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그 결혼 비용은 뭐 반반씩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막 바빠요 막 뭐 이러다가 운전하고 있어. 네네네 얘기하는 뭐 그거 뭐 그렇게 할 걸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각보증까지 확대 해석을 시키면서 말도 안 그때 돼.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거 각각 결제하시기로 한 거 아니냐 각각 결제하신다는 거는 10대가 각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의 인원 보증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신랑 측에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면은 이거 당신이 각보증으로 하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채워주셔야 된다 어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남체들이네. 그러니까 이거 이게 너무하네. 사실상 그 보증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당사자들끼리 그럼 우리는 각보증으로 해서 신랑 몇 명 해서 신부 몇 명 해서 이렇게 할게요라고 해서 상호간에 서명하고 하면 사실 뭐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살짝 어떻게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동의하지 않았냐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냐 각보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빼도 왜? 못하겠네. 식이 끝나고 결제하려고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 예식업 표적 약관에도 사실 이런 각보증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예.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관과도 맞지가 않고 네.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나한테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거나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